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서전 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실제로 출판된 자서전의 내용입니다. 건축사이신 우지환 대표님께서 이번에 저희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이 자서전의 주인공께서 살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그 방법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자서전으로 실제 제작된 책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선생 자서전 쓰기 TV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식을 뒷받침한 인내의 결실. 나는 앞에서 건축사 자격에 대해 언급했다. 내 나이 25이었으니 건축사 시험을 볼 자격이 되려면 아직 12년이나 더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내겐 기다림과 거리가 먼 다른 생각이 있었다. 갓 제대해 복직한 직장엔 좋은 학벌과 우수한 두뇌를 가진 상사들과 선배들이 있었다. 늦은 밤 함께 공부하는 학교엔 나와 동등한 조건이었지만 결코 타에 뒤지지 않은 탁월한 실무 능력과 폭넓고 양호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선후배들이 너무 많았다. 주경야독 시절이어서 직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야 했던 나는 사회초년생이었고 게다가 공고 졸업생으로 말단 부하의 입장에 있었다. 상당한 학벌과 능력을 가진 상사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은 내게 주어지는 일이 학력의 부재로 인해 그저 단순 반복적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들에 불과해 보였다. 그런 스스로의 학력을 고민하게 되면서 미래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적지 않은 부담감에 사로잡혀 일해야 했다. 그런 미래를 위한 계획은 건축사 자격의 취득이었고 이를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남과 다른 생각이 필요했다. 그것은 바로 마치 내 품 안에 자격증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어쩌면 당시 생각은 자기 암시이자 자격 취득의 불가피성에 대한 내면의 강한 의지를 철학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훨씬 우수하고 유능하며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에 시간이 지나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도저히 당해낼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건축사 시험을 아주 천천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도전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였지만 과감히 거금을 투자해 시험을 대비한 학원에 들러 강의를 들어보기도 했으며 서적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 서적은 회사에서 일할 때나 기사 자격 시험에 도전할 때나 학교 공부를 하는 과정에도 내 정신과 마음속에 늘 함께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나는 기사 시험을 치를 조건도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구입한 그 서적은 소유만으로도 내 가슴을 설레게 했던 소설과 같이 느껴졌던 책이다. 그 서적을 통해 습득한 내용은 정작 훗날 내가 시험 볼 때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 출제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그 책을 통해 내가 꾸었던 꿈과 가졌던 희망은 매우 값진 것이었음은 먼 훗날 알게 되었다. 일찍부터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깊이 염두에 두고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동안에도 나는 늘 건축사에 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회사 내 불가피한 부서 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힌 실무 덕분에 손쉽게 건축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나는 건축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조건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 시간 지나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수년간 거치는 과정에서 건축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적극적인 도전이었으나 매번 고배를 마셨다.
실패할 때마다 1년을 다시 준비해야 했다. 허공 속 외침과도 같았고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와 같았던 시험 공부는 온몸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듯했다. 결혼과 아내의 출산, 그리고 친구들의 결혼과 이어지는 집들이와 애경사 등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 와중에도 나는 대학원에 도전하여 끊임없는 주경야독을 이어갔다. 연중 행사였던 건축사 시험이 3번 모두 실패로 끝이 났다. 더 이상 시험 공부를 지속해야 할 의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가정을 돌보며 직장 생활과 대학원 공부의 병행,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소소한 일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 등은 나를 건축사 시험에 집중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도전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년 거듭되는 시험에 실패는 했지만 직장에서는 점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늘 바쁜 일과를 보내야 했다. 나는 문득 개인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회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대비해 승진할 경우 그 한계를 가늠해 보았다. 잘해야 부장 직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 사업을 택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으로 판단됐다. 동료들과 상사들은 나를 차분하며 선비같이 세심한 성격이라며 사업보다는 평생 직장이 더 적합하다고 이구동성이었고, 사업이 보기보다 그리 쉽지 않다며 나를 만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훗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선명했다. 15년의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사업을 선택했다. 사업은 매우 호전적 분위기에서 지속되었고 일은 매우 바쁘게 진행되었다. 의욕적인 나날이 지속되었고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지가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다. 27년이 지난 지금 당시 창업을 선택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이거 괜히 했다라는 후회보다 내가 그때 그걸 잘 선택했어 라는 생각이 더 강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설이다가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다. 사소한 결정은 가볍게 실행해 볼 수 있지만 특히 창업은 더욱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닐 수 없어 더 많은 시간과 고민을 필요로 한다. 나의 경우엔 이랬다. 90% 이상의 확신보다는 무언가 직감적 판단이 나를 창업으로 이끌었다. 눈에 보이는 확신과 높은 확률만이 성공에 이르는 전부는 아니며 그런 경우는 극히 적다고 보았다. 대학 졸업 후 회사를 이직할 때도 다니던 회사가 싫어서 그만두는 건 아니었다. 내가 쌓은 학업과 경력을 통해 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일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직을 했다. 그리고 당시 하는 일이 싫어서 그만두고 창업을 한 것은 아니었고 내가 앞으로 뭘 꿈꿔야 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던 끝에 확신이 있어 창업을 선택했다. 물론 심사숙고할 여지는 없지 않다. 하지만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우선 실행에 옮길 필요성이 있다. 실천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은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아쉬움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창업한 이후 느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방향을 바꾸어 선택하는 순간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내겐 늘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그것은 건축사 자격이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가슴에 품어왔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사업을 한답시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사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건축사 자격은 내게 늘 핸디캡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내 도전의식은 의도적으로 곁에 책을 가까이 두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했다. 퇴근 후 석식을 마치면 거의 매일같이 도서관을 찾았으나 피곤이 몰려와 어느샌가 졸고 있거나 잠에 빠지기 일쑤여서 2페이지 이상을 넘기는 날이 드물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손에서 책을 놓아본 적은 없었다. 주위엔 직장을 휴직하거나 아예
그만두고 공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방법은 불가능했다. 국리 끝에 나만의 독특한 방식을 생각해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까지 달력의 붉은 날은 모두 정상 출근해서 공부하기로 했다.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해야 했다. 도전이 계속해서 실패한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 실패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아내에게 도시락 2개를 부탁하며 앞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외출은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더운 여름날엔 팬티바람에 더위와 씨름했고 겨울에는 추위를 의도적으로 견디며 책과 함께 싸웠다. 사무실은 마치 도서관과 같았다. 어느 날 일하고 있던 내게 아내로부터 비보가 날아왔다. 주영 아빠, 놀라지 말고 들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봉균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이어지는 아내의 말은 나를 더욱 놀라게 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지하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차에 치여서. 아찔했다. 사고 경위를 확인했다. 운전자가 아이들이 지하주차장 램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듯했다. 램프를 내려오는 승용차에 아들의 다리가 앞바퀴에 치였다.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다. 운전자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했고 그는 이내 차에 올라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러나 후진하려던 차는 램프의 기울기로 인해 후진하지 못하고 앞바퀴에 치여있던 아들의 다리를 넘어서 전진했다. 이어 가속 페달의 힘에 의해 차는 다시 굉음을 내며 후진해 아들의 다리를 또 다시 넘어 지상으로 올라갔다. 결국 승용차의 앞바퀴는 아들의 다리를 3번에 걸쳐 넘나들며 지하주차장 램프를 오르내렸던 것이다. 이것이 사고의 전말이다. 의사는 정강이 골절에 더해 발목 복사뼈의 성장판까지 부스러져 뼈의 성장에 문제가 있으며 키가 자랄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즉 불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들의 나이 4살 때였다. 6개월 동안 아내는 병원에서 나는 병원과 회사 그리고 집을 분주히 오고 가야 했다. 사고 이후 한때 아내와 나는 아들의 장애를 우려한 나머지 많은 고민과 고뇌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할 아들의 장래를 함께 지켜보며 안타까워해야 할 생각에 삶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많은 날들을 괴로워했다. 시간이 흐르자 골절된 정강이 뼈는 자가치유적 효과로 잘 붙어 더욱 강해졌고 성장판은 어린 나이에 왕성한 발육으로 신기하게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다. 2년간 치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아들은 거짓말처럼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 상태로 완치되었다. 우리 가족에게 신의 가호가 있었던 것이다. 아들의 사고에 더해 회사 자금의 융통, 일거리 수급과 일처리, 여름 휴가와 여가 생활, 그리고 크고 작은 복잡 다단하고 연이어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렇듯 뜻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들은 모두 시험 준비의 회방꾼들이었다. 그것은 바로 악마의 유혹과도 같았다. 처음엔 그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합격하리라는 막연한 자신감과 아니란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녹록지 않은 사업에 가족과 함께 해야 할 시간 할애 없이 노력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중요한 시험은 사회적으로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와 사람의 태생적 도리를 행해야 함을 알게 되는 분주한 시기에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런 기회는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고 동등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먼 길 채비를 오래전부터 차분하고 꾸준히 준비해온 사람일 것이다. 애플의 CEO 팀 쿡은 2015년 조지 워싱턴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자신만의 북극성을 찾아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이 곧 북극성이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가치에 따라 삶에 전념해야 한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을 선택하든 예상을 뛰어넘는 발전과 성공이 가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늘 질문하며 나의 모든 생각이 최선이 되도록 뒤집어야만 한다. 그렇다. CEO 팀 쿡의 말처럼 우리는 시험에 잦은 낙마를 결코 포기나 패배로 쉽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바로 성공의 비밀이 숨겨 있다. 선배로부터 들었던 잊을 수 없는 조언을 기억한다. 실패가 연속되고 있다는 것은 내 앞에 가려진 장막이 10개 가운데 이미 9개의 막이 거쳐 단지 1개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금광을 찾아 20년이 넘게 투자해온 사람이 있었다.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여 오랜 힘겨움에 처해있던 가족은 그에게 피할 수 없는 불행을 더 이상 지속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그는 고심 끝에 오랜 그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그 사업을 인수한 사람이 고작 10m를 파들어가자 거대한 금맥이 모습을 드러냈다. 만일 당신이 도전의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맛보았고 충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성공, 그리고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결과도 실패로 끝이 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당신 앞에 놓인 장막과 안개는 이미 거친 것과 다름이 없으며 금맥 또한 발견한 것과 같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의 혼이 담긴 노력과 열정에 의한 오랜 도전이었다고 자부한다면, 그리고 최소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품에 안겨진 성공과 다름이 없다. 시험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아니,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끝내 나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관해온 명확한 이유로 건축의 꽃, 다시 말해 건축의 곳이라는 건축사 자격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됐다. 내가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글귀다. 가장 위대한 보상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운 도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가슴은 낮은 곳에 임할 줄 아는 겸손함과 따뜻함을 지녀야 하며, 머리는 항상 흔들림이 없이 확실하며 견고해야 한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 채택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저희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